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5개 부처 장관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 시점은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입니다. 가장 관심은 법무부 장관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사정 라인을 세 팀으로 꾸리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러 후보군 중 한 명이고 검증 초기 단계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법무장관으로 향해 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사실상 2기 사정팀을 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이외에도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진 유임이 유력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공정위원장 후임도 함께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등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비서진들도 비슷한 시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개각에 교체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은 그 거취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야당은 계속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해왔고 여당은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결국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개혁이라는 해석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랐으니 조국 민정수석은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당시엔 민정수석으로서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개혁을 시작했으니 아예 마무리까지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역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실제 국회에 출석하면 검찰개혁안 입법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당초 여당 일각에선 조국 수석의 부산 출마를 요구해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줄곧 퇴임하면 강단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수석도 법무부 장관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지명이 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종일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은 기정사실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만에 하나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민주당에선 총선에 뛰어주길 바랬고 본인은 학교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문 대통령의 뜻은 법무장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배경은 검찰개혁 완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강도 높게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집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됐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지명되기 전부터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도 당연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역시 조국 수석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다만 2011년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이든 장관이든 모두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사람인 만큼 청와대 수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조 수석이 내각으로 가게 되면 후임 민정수석이 누가 될지 이것도 관심사죠.
네, 복수의 후보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가장 유력하게 관측이 됩니다.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은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신뢰를 쌓은 걸로 전해집니다. 현 정부에선 첫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야 정치인과도 두루 교분이 높은 인물입니다. 예, 아무튼 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정수석 또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실상 한꺼번에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2기 사정팀의 출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2기 사정팀이 꾸려지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을 맡겨서 지속적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 힘 있는 총장이 검찰을 이끌면서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검찰 개혁 또 수사권 조정 문제는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이 추진력 있게 진행한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했던 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부담감도 비검찰 출신의 이 법무장관 카드로 상당 부분 지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즉각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 혹은 선전포고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만으로도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법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기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보복 수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겁니다. 해전문 인사의 반복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삐뚤어진 조국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청와대의 습관적인 돌려막기 인사, 과잉 포장된 조국. 조 수석이 실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야당의 비판 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회 정상화 협상에도 조 수석 지명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수석의 장관행으로 잡았습니다. 조국 수석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인사검증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예전에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을 반대하지 않았냐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은 몇 번 추진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야당인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무산됐습니다. 뭐 지금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5년 뒤에는 상황이 전방대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데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려 하자 민주당에서는 결사반대라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행해서 법무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8년 만에 다시 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당은 코드 인사다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일 땐 다 반대하고 예. 여당일 땐 반대 안 하고 뭐 꼭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그런 경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 잠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데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한 가지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려 할 때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예. 수석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 2011년 얘기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예. 다만 권재진 민정수석은 반대했는데 수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저희가 이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눈에 띄는 장면 영상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생각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8년 전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예. 이런 장면이 있었나요? 예. 예. 우연히 찾았는데요. 2011년 검찰개혁 콘서트에서 있었던 당시 사회자였던 조국 교수의 발언과 예.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답이었습니다. 예. 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저희 신희숙 작가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